아침에 무심코 하는 이 5가지 습관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5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저는 88세 의사 정명훈입니다. 의료진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88세인 현재까지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런 습관들을 반복하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심한 두통, 현기증,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견뎌내던 것들이 이제는 즉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65년간 의료진으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행동들이 그날 하루 전체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더욱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기상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습관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하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67세 최문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병원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사고를 당하십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35%가 아침 기상 직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 급격한 변화에 즉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급격히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더욱이 고혈압 치료제, 이뇨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런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다소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낙상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서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각한 합병증과 일상생활 능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별로 움직여야 합니다. 눈을 뜬 후 최소 30초간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손과 발을 움직여 주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 펴고 몸을 깨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깊은 심호흡을 35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뇌가 더 빨리 깨어납니다.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10회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특히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돌아 누운 후 천천히 앉아서 1015초간 적응 시간을 가진 후 일어나세요. 갑자기 앉지 말고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최소 10초, 가능하면 1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자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어 어지럼증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문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아침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기.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부족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중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몸에서 수분이 필요해도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자 씨는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김영자 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탈수로 인한 일시적 뇌 혈류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액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 김영자 씨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보통 68시간 동안 500ml에서 7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는 혈액을 농축시키고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내 수분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탈수는 또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시켜서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15분에서 20분 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조각을 넣거나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 첨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영자 씨는 아침 물 마시기 습관을 기른 후 만성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상 직후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기.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이철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앉아서 15분에서 25분간 과도하게 힘을 주며 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힘주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아침에 혈압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대량 분비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 힘을 주면 혈압이 더욱 급격히 올라갑니다. 숨을 참으면서 복압을 높이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힘을 빼는 순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극심한 혈압 변동을 일으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혈관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 혈관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런 압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혈관 파열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아침 배변 시 뇌졸중 발생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물은 위장관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변이 직장 쪽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화장실에서는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도록 합니다. 만약 5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변기에 앉을 때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필요하다면 발밑에 작은 발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세는 직장각을 개선해서 더 쉽게 배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배변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면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철호 씨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고 아침 두통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공복 상태에서 커피 마시기.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순희 씨는 35년 넘게 아침마다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이 내 아침 식사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속 쓰림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만성 위궤양과 초기 위암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장기간의 공복 커피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산성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크게 촉진합니다. 빈속 상태의 위에 위산이 직접 노출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서 속쓰림,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자극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는 아스피린, 관절염 치료제 등이 위 보호막을 약화시킵니다. 거기에 공복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장 문제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더 빨리 배출합니다. 이미 밤새 수분을 잃은 상태라면 커피로 인한 탈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 시점이면 음식이 위를 통과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라면 물이나 우유, 견과류 한 줌을 먼저 섭취한 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를 조금 넣은 라떼나 유제품이 포함된 커피는 단백질이 위산을 중화해서 위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속쓰림 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고 하루 2잔에서 3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박순희 씨는 공복 커피 습관을 바꾼 후 만성 속쓰림이 크게 개선되어서 약 4개월 후에는 약물 없이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째, 아침에 과도한 운동하기.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극심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장동철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40분간 빠른 속도로 조깅과 빠른 걷기를 번갈아 하는 고강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후 운동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을 느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협심증 발작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밤새 공복 상태로 지낸 후 혈당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 혈압 급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 운동 시 저혈당 쇼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박수 증가, 심한 경우 의식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은 자연스럽게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격렬한 운동이 더해지면 위험 수준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밤사이 탈수 상태인 몸의 운동 부하가 가해지면 심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장은 밤 동안 휴식하다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기능을 회복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 근육에 과도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운동은 근육량 분해를 촉진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기상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느린 산책으로 몸을 깨우세요. 이후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아침 식사는 운동 전 에너지원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며 무거운 웨이트나 고강도 훈련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며 운동 전 충분한 수분 섭취물 한 잔과 운동 중에도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운동 전 5분에서 10분간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운동 후에도 쿨다운 시간을 가지세요. 장동철 씨는 아침 식사 후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꾼 후
운동 중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눈 뜨자마자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기. 세 번째, 기상 직후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기. 네 번째, 공복 상태에서 커피 마시기. 다섯 번째, 아침에 과도한 운동하기. 이 5가지는 모두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건강한 아침을 위한 올바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천천히 깨어나기. 눈을 뜬 후 30초간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하기.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돕기.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앉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5초간 적응 시간 갖기. 2단계, 수분 보충하기. 일어난 후 15분에서 20분 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하기. 3단계,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 물을 마신 후 10분에서 15분 기다리기.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 돕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지 않기. 5분 이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시도. 4단계, 올바른 아침 식사. 균형 잡힌 가벼운 아침 식사하기.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커피 마시기. 공복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료 피하기. 5단계, 적절한 운동.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시작.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 본격적인 운동.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운동하기. 이런 순서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이런 습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습관만 조심하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건강한 하루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나 건강 관련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